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요. 노노선 공야장 편의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이번 시간에는요, 이 문장입니다. 자재 진왈, 선생님께서, 진나라에 계실 적에 이름합니다. 선생님은 주유천하 할 때죠. 천하를 두루 돌아다닐 적에 그때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시기 이제 진나라에 이 진나라에서 참 공자가 고생을 많이 하셨죠. 진나라에 계실 적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귀여 이 귀는 돌아갈 귀자죠. 여자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여자는 감탄 어기조사 요 글자로 보면 됩니다. 귀여는 돌아가자 이러는 거죠. 즉 이때가 이제 대략 그 주유 천하의 이제 그 마지막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뜻을 펼치기 위해서 전국의 그 제후들을 찾아다녔지만은 아무도 이제 좋은 말씀이라고 칭찬은 해도 와서 우리나라를 한번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듣지 못했죠. 매우 실망한 상태였는데 여기 이제 있는 것처럼 이때 이제 노나라 왕실에서 사신을 보내가지고서 그 제자인 염구를 불렀습니다. 염구더러 좀 와서 일을 맡아달라라고 이제 염구를 부르니까 이제 공자가 이제 이것을 기회로 해서 생각을 달리하게 됐죠. 그러니까는 자신의 도를 실천하려고 제후들을 설득하고 다녔지만은 이게 마음대로 안 됐는데 이제 염구가 이제 노나라에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노나라에서 이제 스카우트해서 부른 거죠. 그러니까는 취직이 되니까 이제는 내가 직접 정치에 나서기보다는 제자를 키워서 이 제자들을 키워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자 하는 얘기죠. 돌아가자. 오당지 소자는 관간하여 이때 당이라서 이게 무리당자인데요. 무리당. 근데 원래 향당이라는 뜻입니다. 향당은 자기가 사는 그 마을, 자기가 사는 마을이나 또는 그곳 사람들을 향당이라고 합니다. 향당이라고 그럽니다. 자, 오당, 우리 동네의 소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는 젊은이를 소자라고 합니다. 젊은이. 우리 동네의 젊은이들은 광간하다. 이 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주에 있는 것처럼 광은 뜻이 크고 진취적인 것을 광이라고 합니다. 젊은이들이니까 아무래도 뜻이 크고 진취적이죠. 젊은 사람들이니까요.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소략하다, 거칠고 소략하다. 간은 거칠고 소략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뜻은 크고 진취적인 건 그건 좋은데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 큰 것을 다 채우지 못했다. 소략하다 이런 말이야. 소략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소략하고 비연성장이라 비란 말은 문체날 비자라고 돼 있죠. 문체날 비. 그러니까 아름답게 비연이라면 아름답게 이런 말이에요. 아름답게 성장이란 말은 요것은 이제 바탕장자라고 그러거든요. 바탕장, 제목장 또는 바탕장. 옷감을 또 장이라고 그래요. 바탕이니까. 순수 재료죠. 그러니까 바탕을 이루었다. 아름답게 바탕을 이루었다 이런 얘기죠. 요즘 말로 말하자면 애들이 똑똑하다 이런 얘기죠. 아주 머리가 좋고 총명하고 똑똑하다 이런 얘기. 아름답게 우리 동네의 젊은이들은 뜻은 크지만 소략하고 아직 배운 게 없어가지고 비연성장 아름답게 그 바탕을 이루었다. 아름답게 그 바탕을 이루었다. 응? 그, 그 자질이 좋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만은 아름답게 바탕은 이루었지만은 부지소이 재지라 알지 못한다. 무엇을 알지 못하면 소이는 뭐뭐 하는 방도입니다. 소이는 뭐뭐 하는 방도. 이 소이 다음에는 대개 동사가 오죠. 재란 말은 마름할 재자, 마름질하다. 그러니까 옷을 재단한다 그러잖아요. 옷을 재단한다. 그것을 마름질할 줄
마름질 할 줄 아는 방법을 모른다 이런 얘기죠. 마름질 할 줄 아는 방법을 모른다. 이때 지는 이제 자신들의 그 타고난 재질이죠. 자신들이 타고난 아름다운 자질들 이것을 아무리 목감이 좋아도 그것을 잘 디자인하고 재단을 해야지 거기서 훌륭한 옷이 나오는 법인데 이 자기네 동네의 이 청년들은 뜻은 크고 배운 것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 아름답게 잘 재주를 갖고 태어났는데 근데 이제 그 배운 게 없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자신의 재주를 어떻게 마름질해야 하는 방법을 모른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천하를 돌아다닐 게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 동네에 이제 그 젊은 청년들을 키워내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 다짐을 하게 되는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논어에서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키워내는 것. 그래서 이제 공자가 이제 이 동아시아에서는 인류 최초의 이제 교육자가 이제 되는 것이고, 그 당시의 관학에 비해서 그 당시의 관학 공경대부의 그 자제들은 관학을 다녔죠. 그리고 일반 평민들은 그 배우는 그런 기관이 없었습니다. 일반. 그런데 공자가 처음으로 말하자면 학교를 설립해서 젊은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공자는 말하자면 동아시아에서 사학의 원조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최초의 사학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서 번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진나라에 계실 때에 말씀하셨다. 돌아가자. 내 고향의 젊은이들은 진취적인 뜻은 품었으나 배움이 아직 부족하고 아름답도록 큰 제목으로서의 바탕은 갖췄으나 쓸모있도록 마름질하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지금부터 가서 그 젊은이들을 가르치자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그 구절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안현 계로가 시할세. 안현과 이 계로는 이제 자로입니다. 여기도 나오는데요. 자로는 자로의 또 다른 자라 그랬죠. 집안에서 막내였기 때문에 아마 집안에서 계로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안현과 자로가 이제 모실 시자니까 선생님을 모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셋이서 무슨 얘기를 나누고 있었던 모양이죠. 한담을 했거나 그랬겠죠. 선생님 그때 말씀하셨어요. 합각은 이지하라 그러죠. 합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나왔듯이요. 합은 하불의 합음자예요. 하부를 하나로 읽으면 합이 되는 겁니다. 합. 합으면 어찌 아니하지 않느냐 이런 말이죠. 그 영어로 어찌 뭐뭐 하지 않느냐는 말은 영어에서도 why not 이런 말 있잖아요. why not 뭐뭐 하지 그러냐 왜 안 하냐 뭐뭐 하지 그러냐 이런 뜻이죠. 합각언이지 각자가 말하다 각자 너의 이는 너희자거든요. 너의 뜻을 너의 의지를 말하지 않느냐 어찌 너 각자가 자신의 뜻을 말하지 않느냐 이런 말인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 너희들 둘이 각자가 자신의 뜻을 말해 보려구나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로가 형이 자로라 그랬죠. 자로가 대답하기를 원거마의 경구를 여붕우 공하여 폐지이 무감이다 그랬어요. 자, 원컨대 거마의 경구를 수레와 말과 그다음에 옷과 이 구는 뭐냐면 갓옷 구자입니다. 가죽옷을 구라 그러죠. 가죽옷을 구라 그럽니다. 근데 여기 주에 썼습니다만 의 경구라는 말은 이게 갓옷 자체가 뭐냐면은 따뜻하고 그죠? 모피옷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따뜻하고 가볍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모피옷을 다른 말로 경란이라고도 이렇게 부르죠. 경란. 가볍고 따뜻할 난자. 그래서 경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가도 자체가 이미 가벼운 건데 이 경자를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쓸 필요가 없는 말이 쓸데없는 글자가 들어갔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연자라고 합니다. 그 옛날 그 고서에는 이런 연자가 옮겨 적을 적에 옮기는 기록자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쓰던 습관대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연자라 그래서 이런 걸 교감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마 의구죠. 그러니까 수레와 말과 옷과 갓옷을 여붕우공 신구와 더불어 함께 공유하다 이런 말, 함께 나누다, 함께 나누다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요거 하고요. 그러니까 폐지이 무감이라 친구와 더불어 함께 나누면서 함께 사용하면서 폐란 말은 이건 너덜너덜해질 폐자예요. 너덜너덜해져. 우리 해지다 그러잖아요. 해지다. 해질 폐자인데 즉 옷을 오래 입으면 옷이 너덜너덜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너덜너덜해지는 해지고 해지더라도 무감 이 감이란 말은 이제 섭섭할 감자거든요. 섭섭할 감자. 뭐 그러니까 후회스럽다. 섭섭하다는 말은 후회스럽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리고 보통 이제 외교 용어 중에서 외교나 정치적 용어 중에서 유감이다 그런 말 있잖아요. 유감이다. 이 감이란 말은 요 감자 쓰는 겁니다. 좀 섭섭하다. 좀 후회스럽다. 뭐 이런 그 정도의 얘기가 되는 것이죠. 무감이라 좀 지우고요. 자 여기서는요 이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여기 주에 있습니다. 자, 마차 1번 마차와 옷이 너덜너덜해지더라도 섭섭하지 않다. 즉 친구와 더불어서 마차와 옷을 이제 공유하고 같이 쓰는데 이게 너덜너덜 그 사람이 너덜너덜하게 함부로 막 사용해도 섭섭해하지 않다라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마차와 옷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 마차와 그 옷이 너덜너덜해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을 사용하다 할 때까지 그 친구에 대해서 어떤 그 섭섭해하는 마음, 후회스러운 마음을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해석이 가는데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죠? 같이 하되 친구가 그것을 너덜너덜하게 쓰더라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후회스럽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도 자동차를 친구한테 빌려줬는 자동차를 친구한테 빌려줬는데 친구가 그 자동차를 고장 내 가지고 오거나 어디 처박아 놓고 오면은 섭섭하잖아요. 그죠? 뭐 화가 나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아이 뭐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이렇게 그래서 후회스럽게 괜히 빌려줬다고 후회스럽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그렇게 않기를 바란다. 매우 그 자로다운 생각이죠. 또 두 번째는 마차 옷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아주 오랜 기간을 같이 그 지내더라도 그 친구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그 두 개 다 자로다운 생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어서 안현이 뭐라 대답했냐면 원컨대 무벌선 이 무자는 요 안일 물자죠. 하지 않다 이런 말이죠. 벌이란 말은 자랑할 벌자입니다. 자랑을. 선이라는 자신이 잘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기를 바라고 무시로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하다는 말이죠. 시로도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여기 뒤에 밑에 써놨습니다. 자, 자신의 공로를 로는 뭐냐면은 로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힘들게 일한다는 로도 있지만은 이게 우리가 공로라 그러잖아요. 공로패 그래서 공과 로가 있는데 원래 뜻이 나라의 공을 세우는 일을 이제 공이라 그러고요. 사업을 힘써 추진해서 성공한 것을 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로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나라의 어떤 나가 싸워서 또는 나라를 세울 적에 직접 뛰어서 공을 세우는 것을 공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그 사업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꼭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 밖에 여러 가지 사업을 뭐 문화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성공시켜서 나라를 빛낸 것을 로라 그럽니다. 로. 그러니까는 이때 시자는 자랑할 시자가 되거든요. 여기 자랑할 시, 과장하다 또는 자랑하다. 그러니까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업을 해서 나라에 어떤 공을 세웠어도 그것을 성공시켰어도 그것을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힘든 일을 남에게 시키지 않다. 힘든 일을 시는 베풀 시자잖아요. 로는 힘든 일이고 힘든 일을 남에게 베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힘든 일을 남한테 해서 네가 내 대신 해라라고 이렇게 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은 일은 남도 하기 싫을 테니까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게 이게 공자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두 가지 다 이제 가능한 해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자로가 뭐라고 되냐면 원문자지지라 원문이라면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죠. 듣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의 의지. 그럼 선생님은 어떤 의지가 있습니까? 그것을 듣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노자 안지하고 붕우 신지하고 소자 회지라 그랬어요. 저 잠깐 지우죠. 예, 노자 늙은 사람은 안지하고 여기서 안지 신지 회지 세 개의 뭐 형용사라고 하는 게 낫겠죠, 그죠? 세 개의 형용사가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이것은 첫 번째는 형용사가 동사 자리에 오면은 맨 처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동동사, 사동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늙은 그들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이런 말이에요. 늙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노자에게는 그들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친구들에게는 그들을 믿게 해주고 그죠? 내가 다른 사람 같은 친구들한테는 나를 믿게 이제 만들어주고 젊은이들에게는 그들을 회에는 품는다 이런 말이죠. 품어준다. 젊은이는 품어준다 이런 얘기죠. 젊은이는 품어준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젊은이는 품어줘야겠죠, 그죠? 젊은이들은 아무래도 혈기방장 하니까 실수도 많지요. 근데 그걸 갖다가 너무 야단을 치면은 이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품어주고 실수하더라도 품어주고 해야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잘하죠. 자, 근데 이렇게 첫 번째 하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 이 형용사가 동사의 자리에 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동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의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의동이란 말은 뭐라고 여기다 이런 말입니다. 글자가 좀 잘 안 보이죠? 뭐라고 여기다. 이런 걸 이제 한문 문법에서 의동 동사라고 합니다. 의동 동사. 그러니까는 뭐라고 여기다 이런 말이에요. 늙은 사람들은 이때 지는 나예요. 지는 나. 늙은 사람들은 나를 편안히 여기고 친구들은 나를 미덥게 여기고 젊은 사람들은 나를 그리워한다. 그리워하게 여긴다.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 아주 그리워한다죠. 그리움으로 여긴다. 하여튼 좀 억지 말이고 하여튼 그리워한다는 뜻입니다. 그리워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게 같은 뜻인 게 왜냐하면 늙은 사람들이 나를 편안하게 여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먼저 편안하게 해드려야 되죠. 그러면 나를 편안하게 여기죠. 친구들이 나를 미쁘게 여기려면, 믿었게 여기려면 그들을 나를 믿게 만들어줘야죠. 그 다음에 젊은 사람들이 나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그리워하게 만든다는 것은 내가 그들을 품어줘야죠. 내가 그들을 품어줘야지 그들이 나를 그리워하지. 그들을 품어주지도 않는데 그들이 나를 그리워하겠습니까? 예.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게 그 사동을 통해서 의동이 되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게 같은 뜻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현과 자로가 선생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각자 자신의 포부를 말해보지 그러느냐. 여기서 의지라면 포부를 말하는. 제가 이제 여기서 번역은 포부라고 해요. 이 포부가 맞죠. 각자 앞으로의 의지니까 포부가 맞죠. 자신의 포부를 말해보지 그러느냐. 자로가 말씀드렸다. 저는 수레와 말, 옷과 갓옷을 벗들과 함께 나누어 쓰면서 이것이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후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죠. 안연히 말씀드렸다. 저는 제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지 않고 힘든 일을 남에게 베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로가 선생님의 포부는 무엇인지 듣기를 원합니다. 라고 여쭈었더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이 드신 분들은 나를 편안히 여기시고 벗들은 나를 미덥게 여기며 젊은이들은 나를 마음속으로 그리워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편안히 여기고 믿었게 여기고 그리워하는 거 이것은 앞에 사동에 뭐뭐하게 만들어주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믿었게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 먼저 전제돼야지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겠죠. 이렇게 해서 그 공야장의 두 번째 문장 오늘은 이제 두 문장만 골라서 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